안녕하세요. 조합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선입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주택시장에서 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송파의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전세가 속속 맞춰지긴 하지만 다 전세가 맞춰지지 않아서 이 헬리오시티발이 강동을 중심으로 한 이 잠실 또는 그 강남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고 이게 성동, 마포, 용산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동반 상승이 아니라 동반 하락해서 전세 가격까지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이제 강동 쪽에 14,000세대가 또 입주가 기다리고 있어서 금년은 어떻게 됐든 전세 시장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일 뉴스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보니까 아파트값 하락에 깡통 전세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SBS 뉴스에 나온 것이죠. 빚을 내 집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액수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말이 달라요. 빚을 내 집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게 아니고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전세가가 높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가 내려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기사를 썼는데 약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깡통 전세 커지는 경고음, 공급 폭탄에 매매 전세가 동반하라. 이게 이제 보니까 서울경제 뉴스인데요. 전세금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와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을 말한다. 이제 뭐 이건 전셋집 들어가는 집에 대출 금액이 많은 집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것도 조금 기사를 좀 잘 가려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전세 난 깡통전세 우려,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부실화 경고. 전세값이 떨어지는 역전세 난은 물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근데 이게 문제죠.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전세 얻어서 이사를 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실례로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는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부에 있는 이편한 세상 두정 2차 아파트입니다. 34평이고요. 34평이요. 감정가가 2억 7,800인데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9,460까지 떨어졌죠. 34평이 천안에서 34평이 뭐 1억 9,460까지 떨어졌다면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근데 한번 이거 볼까요? 봤더니 세입자가 2015년도에 2억 4,500에 전세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2015년에 들어와서 2015년 6월, 2017년 6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 전세금을 반환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한번 권리관계를 한번 볼까요? 봤더니 집주인이
이 집을 얼마에 샀냐면 2013년도에 2억 7,110만 6천 원의 집을 샀네요. 그렇게 하고 2013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전세를 놓았는데 이때 2년 후에 2015년, 16년, 17년도에 2년 후에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주차 임차권을 신청하고 이분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이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주택 임차권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걸로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넣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세 보증금과 대출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집값과 대출 금액이 좁았는데 결국은 다시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집주인은 이 전세를 2억 4,500에 세입자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경매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세를 볼까요? 시세를 봤더니 현재 전세가 2억이네요. 전세가 2억. 그 다음에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6,500, 2억 5,500, 2억 6,500 그렇게 가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2억 7,100에 샀기 때문에 약 2천 정도가 떨어졌고요. 전세 금액은 이분이 2억 4,500인데 지금 전세가 2억에서 2억 1,000이니까 3천에서 4,500 정도가 전세가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졌고 전세값도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아가고 집을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지워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전세집을 얻기 전에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꼭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원군이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된다. 새싹반 우리 좌포 부동산 경매 더리집 카페에서 운영하는 경매 기초반인 새싹반 2주차에 이 등기부등본에 대한 권리 해석을 강의를 했는데 그저께 수업하다 보니까 이 절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써있는 주소가 동일한지 외원군이 잘못하면 501호인데 계약서에는 501호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그 등기부등본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가 같은지 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소유자와 소유자의 주민등록을 통해서 또 일치하는지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책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하고 그날 확정일자를 받아라.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사하기 이틀 정도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항력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 때문에. 대항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입신고는 이사하기 2, 3일 전에 했더니 우리 새싹반에 오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사한 날 원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러죠. 이사한 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대항력은 이사한 날,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간혹 가다가 집주인들이 같은 날, 내가 이사하는 날, 그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는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꼭 확정일자도 받아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70% 이상일 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때는 일부를 월세로 좀 전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뭐 5만 원이나 아니면 1,000만 원이나 아니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이렇게 월세 비중을 조금 전세 금액 비중을 조금 낮추고 조금 힘들지만 월세를 좀 내면 나중에 내가 이사 갈 때도 조금 덜 힘들 게고 이렇게 전세금이 떨어질 때도 전세 보증금 받는데 조금은 유도리가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면 계약 기간에 끝나서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이제 한 계약 만료 한 6개월 전 정도 아니면 한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집주인에게 나 이번에는 이사를 가겠다.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이사를 가겠다는 것을 꼭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늦어도 4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안에는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도 내놔야 돼요. 근데 많은 임차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부동산에 내가 내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집주인이 내놔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물론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안고 가야 된다. 이제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 아이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파란불만 보고 건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건너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빨간불일 때 차가 오는 건 차가 잘못 온 것 아니에요? 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가 잘못했지만 내가 다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다치면 저서 보상해줘야지, 그죠? 보상을 해주지만 내가 아프잖아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걸 떠나서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을 때 집주인이 내놓은 거 당연하지만 내가 계약기간 만료될 때 나도 내 보증금을 다 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내가 아는 부동산만 내놓지 말고 동네방네 다 내놔서 그러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때 최대한 노력해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집을 샀어요. 제가 얼마에 샀냐면 4억 7,900에 샀어요. 4억 7,900에 사고 집주인이
4억 3천에 그 집에서 1년간만 살기로 했고 금년 3월 19일 날 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달이니까 5개월 정도 남겨놓고 4,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살고 있던 임차인 전 주인은 뭐라고 했는 거니? 자기도 걱정된다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전화만 오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집을 보여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어차피 내가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전세보장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하겠죠. 이 보장보험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이 보험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전세보장보험을 꼭 가입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지금 투자자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싼 전세를 놓고 싶은데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면 전세보장보험을 내가 가입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내가 가입해주면 임차인은 조금 더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약 만료 한 달 정도에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계약 거절 통보를 해서 내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내용 증명을 집주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한 달 반 정도에 남겨놓고는 꼭 내용 증명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정도 남겨놓는데 어쩌다 보면 한 달이 지나버릴 수도 있어요. 한 달이 안 남겨놓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아는 분 하나 내용 증명 하나를 작성해 줬는데 그분 전세 계약 만료가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어제가 2월 27일이고 오늘 28일이잖아요. 딱 날짜를 맞췄어요. 우체국 소위는 28일로 찍힙니다. 뭐 여차하면 29일로 찍혀버리면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계약 갱신을 거절은 통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구두로 많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나는 안 들었다, 몰랐다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약 만료 한 달 전 정도 남겨놓고는 내용 증명을 꼭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증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이제 그 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임차권 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때도 임차권 등기만 하고 나가버리지 말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입을 빼야 됩니다. 전입을 이때 뺄 때는 그렇게 빼게 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어서 이사를 안 간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 명령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강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소송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 심화반에서 전자 소송으로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임차인들은 사실은 좀 자기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다가 이렇게 세월 쪽에서 임대인이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세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정부에서 대출까지 막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살고 있는 우리 세입자들이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른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배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깡통전세 예방책, 그게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대항력을 갖춰라. 일단 그 집에 전입을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집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를 하면 좋겠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그 안에 다른 권리가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항력을 꼭 갖춰야 되는데 이때 또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잔금 시까지 현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현 권리를 유지하고 권리의 변동이 생길 때는 계약이 취소됨과 아울러 임대인은 배액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까지도 구체적으로 써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 보장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다고 했죠. 이것은 좀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내가 이사 갈 때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 보장보험도 한번 꼭 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깨끗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6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입자분은 집을 굉장히 정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시 누가 집을 보러 오는 것을 대비해서 아침마다 집을 청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짐을 간소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을 본 순간 혹한 마음이 생기도록 집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 3천이었는데 우리 집도 전세금이 내려갔어요. 4억 1천으로. 4억 1천으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주위에 4억짜리 집도 있었어요. 전세로 4억짜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 집을 보고 세입자 들어올 사람이 혹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장이 전세금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제가 그때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큰 돈을 물어내야 되고, 만약에 그 돈을 물어내지 못했다면 그 임차인은 이사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슬기로운 대처 때문에 이렇게 무난하게 4억 1천에 전세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세를 며칠 전에 우리 또 날라님 지난주 연회원 저폐부동산 경매 더리집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회원 회원이신 우리 날라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는 또 1층이에요. 물론 1층은 일반적으로 1층만을 선호하는 세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층에 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앞동에 있는 사람이 날라님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집에 날라님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 보러 온 남편이 와이프 보고 우리 이 집 빨리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이 너무나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라님이 카페에다 그 인테리어 했었던 사진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아이 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베란다를 이제 확장을 했어요. 베란다를 확장을 했는데 그 확장하는데 칸막이를 다시 했어요. 칸막이를. 그리고 칸막이를 다시 하고 문을 그냥 우리가 일반 문을 달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 지붕을 만들어 갖고 아이가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대문 같은 문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 집을 포인트를 두었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이 괜찮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집을 정갈하게 만들어 놔서 내놓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요즘에 전세 나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전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 여러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냥 임대인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집을 깨끗이 해놔서 다른 사람의 집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유튜브를 그전에 조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집과 관련된 일반 상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네이버 카페에 부동산 경매 더리치라는 카페에 제가 운영진으로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책도 한 권이 냈죠. 신부동산 공매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매일경제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인데 우리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